3인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곡은 일단 제목은 3인곡이라는 제목은 생각한다. 미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인은 뭐 이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경을 넣지 않으면 여기서는 임금 배경을 넣어서 보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선조인데 배경을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배경을 잠깐 넣어보면 이제 정철이 이제 당파 논쟁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싸움에 져가지고 전라남도 창평인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뭐 일단 이제 이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다 아니다 이건 유배를 간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이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창평으로 가서 임금님을 그리워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성 또는 임금이라고 보는 거고, 이성이라고 봤을 때는 화자가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화자가 남성을 그리워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남자가 쓴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인데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 특히나 꼭 굳이 화자가 여성이지 않아도 되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나 충신, 연주, 지사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서 부른 노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충신 연주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서정적이고 그리고 이별한 님에 관련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안에 들어가서는 임금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해놓으면. 그리고 계절의 변화 있고 비유와 상징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원문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원문으로 자꾸 봐야 어차피 시험 문제는 원문으로 나오니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원문을 잘 보세요. 3인곡입니다. 임금님을 미인을 생각하는 이야기. 이 몸이 삼기실제, 이 몸이 삼기다 이제 만들었을 때, 태어났을 때, 생겼을 때 님조차 여기서 님은 이제 선조, 임금님조차 생기시니.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진 것과 님이 만들어진 것은 같이 했다. 너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지시니 한 생의 연분이며, 그러니까 한 평생의 연분, 인연이며, 인연인 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모를 일일까? 모를 일일 거야? 아니지, 알지. 그러면 설의법이야.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시니 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 비교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나의 사랑을 비교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우린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는데 한평생 소원한 것이 한 곳에 내자 한데 있고자 하여 함께 살자고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립게 만드느냐. 그럼 여기서는 이별의 상황이 나와 있죠. 옛날엔 우리 잘 지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는가. 엊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 되게 중요하죠. 광한전에 올랐는데 어쨌든 광한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달 속에 신선이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대상은 옥황상제라는 거고요. 옥황상제. 그러면 도교적 이미지 살짝 들어있다는 거고 배경을 집어넣어서 대상을 임금이라고 보면 여기는 한양의 궁궐이죠. 그러면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유교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옥황상제 비유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까 그런데 나는 하계에 내려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배경 집어넣지 않으면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가 되는 거고요. 배경을 집어넣으면 점난 창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또는 유배를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하계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가 엉켜진 지
3년이다. 자, 내가 유배하게 내려온 지 3년이 지났다. 연지분, 여성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고요. 연지분 그 얼굴에 바르는 분.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예쁘게 곱게 할 것이냐. 마음에 맺힌 시름이 켜켜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스트레스,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자, 마음에 맺힌 시름,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시름은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인데 관념이잖아. 근데 이게 쌓여 있다고 했으니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줬죠. 켜켜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그래서 대구법 형식이 비슷하면 대구법이라고 하죠. 대구법 사용하고 있고요. 인생은 유한 끝이 있는데 나의 스트레스 시름은 끝이 없구나.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는 듯. 지규법. 세월이 물 흐르는 것처럼 빨리 흘러서 염랑 덥고 서늘한 것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고쳐오니까 다시 오니야. 다시 오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듣고 보고 느낀, 내가 이제 느낀 거지. 듣고 보고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님과 헤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다. 내가 듣고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자, 여기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동풍이 건듯 불어. 우리가 동풍이 불면은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서남북이 이제 풀거든.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뭐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가을에는 서풍이 불고, 그리고 봄에는 동풍이 불어요. 계절을 나타내는 이미지 하나 나왔고, 동풍이 건듯 이제 잠깐 불어서 적설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어 있구나. 자, 여기 매화는 님금님께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매화나 난초나 국화나 대나무는 이제 선비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뜩이나 추운데 냉담한데 매화 향기거든. 후각적 이미지 싹 썼고요. 매화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에 이제 해질 때 황혼의 달조차 백엔맛에 비치시니 느끼는 듯. 이거는 흐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달을 보고 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달, 별, 해 반짝거리는 것들은 예로부터 임금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1월 오봉도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앉아 있는 거 뒤에 보면 산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고 해와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 달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거고,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 님이 매화한테 너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의인법 사용한 거고, 너를 보고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실까? 자, 내가 이 매화를 꺾어서 님한테 선물을 보낼 거야. 그러면은 님이 이 매화를 보고 나를 떠올려 주실까? 아니면 아직까지 나를 좀 싫어하실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되는 마음에 선물을 보내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봄.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은 이제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아서 그늘이 생기는 거니까 여름이 됐겠죠.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는 적막하고, 나위는 그가 그런 비단으로 만든 휘장, 모기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위로 만든, 나위는 적막, 조용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수막, 이제 막 수가 막 놓여 있는 장막은 비어 있다. 부용을 걷어두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사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 연꽃이 그려져 있는 것을 걷고 공작이 그려져 있는 걸 둘러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여자 방에 뒤에 보면 이렇게 병풍이 있어요. 연꽃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다 걷은 다음에 공작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외롭고 심란하니 인테리어를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날은 왜 이렇게 기냐. 원앙금을 버여내어 원앙이 그려져 있는 금 비단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제 옷감이죠. 그 원단을 잘라놓고 5가지 색깔 오색선을 풀어내요. 금자로 금으로 된 자, 골든 자로 재단을 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러니까 여기서 옷은 님에게 보내줄 정성, 선물이죠.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 손에 솜씨도 있는데 손에 솜씨도 제법 있는데 제도 격식이에요. 격식도 갖추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옷을 되게 잘 만들었구나. 여기 지금 미화법이라고 돼 있어요.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산호 있잖아. 그 바닷가에 있는 거, 바다 물속에 있는 거. 산호수 지게 위에다가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산과 구름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님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산과 구름이 많아서 장애물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이거는 간신배, 임금님에게 못 가게 막는 간신배라고 볼 수 있어요. 멀기도 멀구나. 천리만리. 그러니까 이게 천리면은 400km고 만리면은 4000km인데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얘가 진짜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 거리감. 자,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가겠느냐? 천리만리 이걸 누가 찾아갈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선물을 내가 전해서 이게 택배 아저씨가 보내서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나를 본 듯 나처럼 반겨주실까? 그러니까 반겨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반겨줄까 궁금한 거지. 하룻밤 서리김에 이제 가을이 돼서 서리가 꼈어요.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는데, 자, 기러기가 울잖아. 실제로는 기러기가 그 우는 것보다는 이제 뭐 지저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운다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운다라는 말 자체가 이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러기가 감정이 울어낼 때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으로 되어 있는 이건 커튼이야. 블라인드를 걷으면서 하는 말이 동산에 달이 뜨고 북극의 별이 베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반짝거리는 것들은 임금을 상징한다 그랬죠? 동산에 달이 뜨고 북극의 별이 베니 님인가? 하고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 달빛. 이게 이번에 선물이거든. 청광을 쥐어내요. 청광을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짜내서 쥐어내서 봉황루에 올리고 싶다. 봉황루는 임금님이 있는 공간. 봉황으로 돼 있는 누각인데 여기서는 한양 아니면은 뭐 옥황상제가 계신 곳. 아까 광한전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다 올리고 싶다. 자, 근데 이 청광이라는 거를 내가 저쪽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어떻게 뭐 잡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그 시중에서 동지, 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라내는 게 있어요. 달의 허리를 잘라내버리는 동지, 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자르는 게 있어요. 시간을 줄이는 거. 그런 것처럼 추상적인 관념에 구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봉황루에 붙여서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8가지 방면이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동서남북이나 동동 뭐 해가지고 이제 8가지 방면을 다 비춰서 심상궁곡 아주 깊은 산골까지 대낮처럼 만들어 주세요. 자, 요 부분은 하나는 이 달빛으로 온 세상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 온 세상에 어둡지 않게 은혜를 착한 정치겠죠. 정치를 잘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도 되는 거고 심상공국은 내가 있는 공간이에요. 전남 창평. 그러니까 온 백성뿐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배를 끝내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점락같이 만들어주세요. 자, 겨울이에요. 건곤, 하늘과 땅이 패색 다 막혀서 백설, 눈 색깔 흰색으로 하나의 빛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늘도 하얀색이고 눈이 와서 밑에도 하얀색인데 사람은커녕 날새도 다 없구나. 사람은커녕 날새, 이건 날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짐승도 없구나. 소산난반도 이렇게 추운데, 그러니까 소산난반은 내가 있는 공간이거든. 남쪽. 그래서 내가 있는 이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임금님이 있는 공간이에요. 옥루고처는 이야기에서 무엇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창평, 위에는 옥황상제가 있는 공간 또는 한양. 양춘, 따뜻한 봄의 기운을 잘라내요. 님 계신 곳에 올리고 싶구나.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도 되고, 얘는 근데 추가적으로,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따뜻해져요. 나는 지금 여기 있고 한 일주일 뒤면 여기도 따뜻해질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 북쪽까지 따뜻해진 거다. 내가 봄의 기온을 붙여서 북쪽까지 올려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주관의 변용이란 말을 쓰거든. 그래서 주관의 변용을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 초가집, 내가 있는 공간이에요.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님이 계신 곳에 올리고 싶구나. 여기 해는 임금 아니에요. 홍상 이제 붉은 이제 그 뭐시기야. 홍상을 그 님이 쥐고, 그러니까 치마거든. 붉은 치마를 이제 내가 잡고 취수, 그 뭐랄까, 옷소매를 반을 걷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옷을 좀 이렇게 좀 팔을 걷어가지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일모수육, 해가 지는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베란다 문 열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노을 보면서. 짧은 애야. 겨울이라 그래. 짧은 애 쉽게 져서 긴 밤에 고쳐 앉아. 짧은 애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하게 앉아서 등을 옆에 두고 변공을 하는 악기예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 님을 보려고 턱을 딱 받치고 비껴서 앙금 이불이 차기도 차서 이 밤을 어찌 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등 옆에 두고 악기 옆에 두고 이불이 차가워. 왜냐면 나밖에 없으니까 찬 이불이 들어가서 꿈에나 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꿈에서밖에 못 보니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일. 진짜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싶은데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나의 그런 임금님에 관련 생각이 마음속에 맺혀 있고, 골수, 뼈야, 뼈 안에 다 새겨져 있으니 편작, 중국의 의사거든. 중국의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은 어찌할 수 없다. 과장법이죠. 편작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뭐 슈바이처 이런 애, 되게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와도 내 병은 고칠 수 없다. 임금님을 생각하는 나의 이런 상사병은 고칠 수가 없다. 굉장히 절망적인 지금 상태죠. 내 병이야. 임금님이 탓이구나. 차라리 죽어서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인 거라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비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비가 되니까 불교의 윤회가 좀 들어있고요. 나비가 되겠다.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족족히 앉았다가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 옷에
물들일 것이다. 님이야. 자, 세 글자. 이게 가사라는 건 시조를 확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조가 맨 마지막에 세 글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맞춘 거예요. 얘를 이제 정격 가사라고 해요. 정해진 격식에 맞는 가사다 이런 뜻이거든. 님이야 나인 줄 몰라도 내가 나비지만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비가 돼서 향기를 님에게 드리겠는데 님이 난지 모르셔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포인트들 중간중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떤 것들이 좀 그럼 잘 나올까? 일단은 가사이기 때문에 뭐 가사의 특징, 뭐 운율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사용을 했다.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공간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위에서부터 광안전, 그다음에 하계, 광안전 임금 있는 곳, 하계 내가 있는 곳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가봤잖아. 여기 소상난방, 내가 있는 곳, 옥로고처, 임금이 있는 곳. 그래서 여기 봉황루, 임금이 있는 곳. 그래서 각각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들, 뭐 매화라든지 옷이라든지 여기 양춘이라든지 청광, 계절적 이미지와 선물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백설이 계절적 이미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뭐 주관의 변형도 썼지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여기 청광을 비워내요. 여기 앞에 이게 쌓여 있다고는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번호는 2828입니다.